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본부를 광주 전남본부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라북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가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 통합될 경우 직원 이전에 따라 전북 인구가 줄고 도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국토정보공사의 통폐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재편 계획에 따라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통폐합하는 지역본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재신청을 또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에 이어 5월에 열리는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오늘까지 심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행자부가 내린 재검토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는 5월 이후에는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 남게 되는데 전주시는 이마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중 선박의 보따리상 물품을 통관시켜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군산과 중국 스다우를 오가는 카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스다우 페리오 운영업체는 중국 세관 측으로부터 통관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아 아직까지는 화물 통관에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과 중국 스다우 항로는 일주일에 3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 이유를 따지는 전북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김한주 전 지사와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정헌율 익산시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6일에 4차 회의를 열어 김광휘 당시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MOU 체결 배경과 진행 상황을 조사한 뒤 이어 김한주 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추가 증인 채택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김한주 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6명 가운데 삼성 측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빠져 특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6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지만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미화원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올해부터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시간당 7,7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외주 용역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6,500원 미만을 지급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원은 경비나 청소 비용의 30%를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비원이나 청소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 비용을 크게 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다음 달 보궐선거에 출마할 전주시 서신동 도의원 후보를 경선으로 뽑는 과정에서 이중 당적에 따른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도의원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5일 동안 당원을 모은 뒤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새로 모집하는 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에 도전하는 조형철 후보는 후보들의 지나친 당원 모집 경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의당 경선 후보를 뽑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이중 당적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는 또 무리한 선거인단 확보가 탈법은 물론 금권 선거를 부추긴다며 경선 방식의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가 새만금의 경제적 개발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 6등급 수준인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매립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수를 유통시키면 수질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 최고 규모의 조력 발전소를 설치하면 6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 유통으로 바다가 회복되면 갯벌이 보존돼 수산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태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 경제와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과 임실 청홍의 3.15 만세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강연회가 임실에서 열렸습니다.
임실 출신으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1919년 3월부터 천도교 주도로 임시록과 청홍 등지에서 열린 만세운동은 한 달여간 지속됐으며 모두 80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1시쯤 익산시 모현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도심의 교회를 돌며 23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 원어치의 노트북과 악기를 훔쳐 중고 매장에 내답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에서 영상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도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가 사무국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과 보조금 단체의 불투명한 채용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정보공사가 지역본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본부가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전라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서해 골재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골재 채취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돼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게 주장인데 정부는 3차례나 채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올해도 정보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